수밭이라 있습니다. 자, 37번을 봅니다.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양의 실수 K가 나왔다는 말은 요 식에 지금 여기가 양수 여기가 양수 두 실근이라고 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양수란 말은 합이 음수에 곱은 양수에 무슨 뜻이지? 합은 음수 곱은 양수 무슨 뜻이야?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에 그러니까 요식은 절대값은 항상 나오면 일단 양수 음수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요식이 지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 나왔다 이 소리네. 너도 너도 죄인이야? 죄송하면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 친구. 쏜다. 식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식 어떻게 돼? 생각 좀 하고. 민교 식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지금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이 알려줬고 지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중이야. 뭘 이용하겠어? 근과 계사 관계를 무조건 이용한다 이 말이야. 식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저번 시간에 알려줬잖아. 두 군의 차. 응? 2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두 실근. 자, 너무 말이 너. 두 실근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나오면 자, 2차 방정식에 실근이란 말이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유성아 뭐냐? 두 실근이란 말이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니?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판별식이 영보다 크거나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기본 판별식 실근이 나오면 판별식을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기은 뭐 고민 있어? 왜 판별식이 슬퍼 보여?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게 심각하게 이렇게 됐네. 됐습니까? 얘를 봤더니 얘를 뭐 해야 돼? 부동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인수분해 돼 안 돼? 유성아 돼 안 돼? 유성이 책이 없냐? 알겠어요. 책을 펴 일단. 거기다 적으면 되잖아. 2차 부동식 나오면 얘를 인수분해 해야겠지.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이유는 루트 값이니까 안 보인 거라고. 근데 루트 값이면 안 보일 거고 i면 안 보이겠지. 그래서 얘가 루트 값인지 i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놈을 판별식을 적어야 됩니다. 왜 판별식을 적지? 요놈이 0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했더니 16-32가 0보다 작았어. 유성아 이게 무슨 뜻이냐? 허근 여기서 무슨 뜻이야? 0 허근이야 허근.
허그는 방정식이 쓰는 말이고 여기에서는 뭐 어떤 해석이야? 부등식에서는 밑 위로 위로 해서 축보다 위에. 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x축 위로 있다 이 말이에요. 판별식이 우리가 0보다 작게 했다는 것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요놈의 0보다 큰 조건을 우리가 찾으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알아낸 사실은 없어. 실수 전체다 이거지. 여 사실에서 뭐는 뭐야? P는 실수 전체다.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란 말이 나오면 판별식을 쓰는 게 맞아 일단. 근데 써서 뭘 알아내야 돼? 조건을 하나 알아내야 되는데 얘는 당연한 말이 됐다 이거지. 시간적으로 좀 낭비는 됐다. 하지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 현재는 당연하다 이거야. 2차 부등식이 이 식에다 판별시켜서 허근이 나왔다는 말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이야. 다음 두 번째.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에서 이 식을 적어 볼게요.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큽니다. 동재 무슨 뜻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오. 절대값의 기본은 절대값은 두 가지. 절대값 x는 항상 양수이다. 절대값은 무조건 x보다 크다. 절대값 x는 x보다 무조건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이걸 절대 부등식이라 불러. 우리가 이제 방정식 끝났으니까 이제 부등식 할 때 이게 나올 거라고 해. 방정식 끝나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뭘 항상 체크를 하고 가야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다시 말해서 절대값 x랑 왜 같냐 이 말이야. 절대값 x와 x가 같을 수 있다 이거지. 어떨 때 같습니까? 어떨 때? x가 양수였단 소리야. 이게 x가 양수이면 절대값 x랑 같아. 절대값 x가 x보다 크거나 같은데 양수이면 같은 거고 양수가 아니면 큰 거고. 여기까지 되니? 다시 말해서 이 식은 보자마자 우리가 알아낼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라고. 말을 약간 식으로 설명해 준 거라고.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크다는 것은 합이 음수란 소리야.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붙으면 유성아 등호가 붙으면 어쩐단 말이야? 0이거나 음수?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라고? x가 양수. 당연한 말이라니까. 절대값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야. 이게 등호 있다는 말은 이건 당연한 말이야. 이게 되니? 당연한 말은 해줄 필요가 없겠지.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겠지. 식 중간에 나오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현재 등호가 없으니까 합이 음수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세 번째.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랑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야. 이게 크대요. 정빈아,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모른다. 알면 대답을 하고. 그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식으로 쓰면 xy가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 말이니? 확인. 제인.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누가 더 크니?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커? 어?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크겠니? 상식적으로 오른쪽이 더 크겠지. 상식적으로 오른쪽이 큰 건 맞겠지. 오른쪽이 크다 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각각의 절대값에 하반 절대값보다 당연히 크겠지. 근데 이게 같을 수 있다 이거지.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어떨 때 같냐가 중요한 거지.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이거지. 어떨 때 절대값 각각의 절대값하고 더한 거의 절대값이 같냐 이 말이야. 어떨 때 그러겠어? 두 개가 양수 음수일 때 그렇더라. 양수 음수일 때 그렇더라.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곱이 양수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야. 하나가 0이 되면 생각해봐야지. 하나가 0이 되면 같아지겠죠? 에?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당연한 말이야. 절대부등식이야. 이런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당연한 부등식, 절대부등식. 얘는 당연한 거야. 에? 근데 어떨 때 등호 붙는다고? x, y가 양수일 때 붙는다고. 그렇단 말은 등호가 빠졌잖아. 빠졌다는 소리는 x, y가 양수일 때는 등호가 붙는데 빠졌다는 것은 얘가 음수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요 식에서 지금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 두 가지. 합은 음수, 곱은 음수 요거 알려주려 했던 거야. 어? 합이 음수고 곱이 음수. 무슨 뜻이야? 합이 음수, 곱이 음수. 뭘 알려준 거야? 부호가 쏜다. 선생님 물어보면 무조건 그 얘기를 해 속으로. 유성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라고. 대답을 하라고. 알았어? 그럼 물어보면 바로 육성을 내면 되잖아. 너희들 다 그래야 돼. 내가 물어보면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어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생각하고 내가 물어보면 육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희들 스스로 공부가 되지. 어? 속으로 나 시키지 마. 그런 생각만 하고는 발전이 있겠냐? 그러지 니은. 합이 음수, 곱이 음수야 기은아. 반대. 부호. 이걸로 부호가 반대고 이거는 그건 음수가 더 크다.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 오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말을 해주면 선생님이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만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지? 대충은 알고 있다. 그럼 선생님이 교정을 시켜줄 거라고. 그러니? 그럼 다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잖아. 알겠어? 선생님이 쓰는 언어들, 선생님이 쓰는 표현들을 따라서 연습해야 돼. 노트 보면 아직도 지 맘대로 쓰는 애가 있어. 그러지? 여기까지. 그럼 다 끝났네. 그럼 요놈을 가지고 위에 있는 식을 적으면 되겠네. P는 뭐고 합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P가 합이지. P는 그러면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P 마이너스 8은 음수가 되겠다. 0부터 4까지. 됐니? 됐습니까? 다음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이거 선생님 저번에 풀어준 것 같기도 한데? 리은아 그러지? 네. 어떻게 풀어줬지 이거? 그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거 어. 곱한 거는 안 적고.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왜? 얘가 루트 2잖아. 루트 2가 나오면 약간 불편합니다. 불편해. 그 다음에 두근이 나왔어. 두근이 나왔어.
조금 전에는 실근이 나왔어. 에? 다른 거야. 2차 방정식은 두 군이 있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야.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있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야. 에? 그래서 요 놈을 대입하고 근각에서 관계를 쓴다 이 말인데 이 루트 때문에 약간은 불편해.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직은 불편하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조작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조작이란 말은 식을 이렇게 바꿔. 그리고 요 놈을 제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의 조작이야. 이렇게 되네. 이건 식의 조작. 그러면 x 4제곱이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x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자, 우리는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하나를 더 적습니다. 뭘 더 적어? 뭘 더 적어? 1이 되게끔 적습니다. 1. 어서 번듯하네. x 8제곱이 1이야. 동재 뭐였어? Z가 뭐라고? 복수 복소평면. 조금 더. 42%.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전진아, 45도 값이 얼마야? 2분의 어, 루트 2 어, 플러스 루트 2i 그러네. 근데 그게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모르지만 그것도 있고 켤레도 있겠지. 손다, 켤레가 뭐야? 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루트 2i. 2i 루트 2i 이게 45도가 있고 마이너스 45도가 있어. 해? 그걸 8번 하면은 그 자리에 올 거라고 해. 8번 하면 이 자리에 올 거라고 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45도 라인, 45도, 135도 얼마야? 여기 4개는 8번 하면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알겠니? 그 중에 하나일 거야, 이거.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서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에?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시켜 줄게요. 8제곱이 1이 됐다는 것은 얘를 다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니은아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어떻게 돼? x 4제곱이 아니라 틀린 건 아니야. 그래요? 1차 찾아 1차.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4제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x 7제곱 음. 플러스 또 느려졌네. 빨리. x의 6제곱 아니 이거 얘기하는데 그래 어렵니 지금? 5제곱 4제곱 이렇게 되겠지? 미안해. 전화 2번 들어와서. 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네. 지금 제가 문자 보냈는데 일하신다 바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또 전화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문자로는 안 된 건가요? 네, 5시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야, 씨.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잖아. 선생님 전화 하나만 안 받아 원래. 2번 오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 다른 문제잖아. 혹시 지나가다가 차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 뭐 그런 전화면 받아야 되잖아. 그러지? 동재 그러지? 미안해.
이런 방정식이 나오니까 얘가 1이거나 7개 합이 0이야. 그럼 너 뭐야 복소평면 생각하면 알잖아. 8제곱이 1이 됐으면 그 8개를 다 더하면 0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 요까지가 요거에 대한 흐름이라는 거야. 이러한 류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 소리가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저기 위에 있는 식을 근의 공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4 루트 2i 이렇게 됐네요. 그러겠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라는 것은 요쪽이네 135도 쪽이네. 그러지? 여튼간에 8제곱 되면 1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이게 요건지 알았으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고 했으니까 단위원을 그려가지고 우리는 요놈 알파 값과 베타 값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알파 베타는 두 개가 켤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고 여기에다가 알파를 나타내고 베타를 나타내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순서 바꿔도 관계는 없고 그러면 두 개를 거듭 제곱해 가면서 더할 거다 이 말이지. 몇 번 할 거야? 기도하니? 기도해? 이렇게 아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나 했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8번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0이 되는 사실을 빨리 찾아야 돼. 됐어? 그럼 우리는 알파만 찾으면 베타는 어떻게 될 거야? 켤레가 될 거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지. 자, 알파가 여기야. 그럼 베타가 여기겠지. 두 개 합은 0 돼? 안 돼? 안 되지. 합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켤레는 다 실수야. 켤레 합은 무조건 실수야. 그럼 요 값을 2배 하면 되겠지. 되니? 알파 제곱 3칸 갔어. 3칸 여기야. 그러면 베타 제곱은 여기겠지. 더하면 0, 5 찾았네요. 얼마 찾았어? n이 현재 2일 때 하나 찾았지. 3이면 하나 둘 셋 칸 여기 되겠지.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겠지. 두 개 합은 1이 아니고 현재 아까 2분의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였네요.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라고요. 여기 두 개 합은 루트 2라고 해. 되니? 세 번째 빨리 가자. 네 번째 여기야.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왜 그러냐면 질문이 0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잖아. 현재까지 나온 값들 보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간 거야. 5번. 다시 루트 2가 됐지. 6번. 진아 얼마 됐어? 생각 똑바로 안 해. 여기랑 여긴데 0이지. 6번 차이사에 7번. 진아 얼마야? 왼쪽이잖아. 6번, 7번, 8번. 얼마야? 진아 얼마야? 얘 요거 2야 2. 그래서 n이 몇 번 나왔어? 2하고 6이 나왔죠. 그래서 총 8개의 로테이션 중에 두 번째하고 6번째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가 있고 6번째가 있어. 다시 말해서 얘를 일반적으로 적으면 유성아 2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있어? 8개의 로테이션이고 두 번째 8K 그렇지 8K 마이너스 6 또는 8K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50 전이다 라고 식을 적을 거고 너희들은 식 안 적고도 8로 나눠서 계산하면 될 건데 선생님 식을 적어준 이유는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항상 한 개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잘 잡아야 돼. 50까지는 8씩 나누면 6세트에 6세트하고 2개가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되니 얘를 식으로 적으면 8k-6이 50까지. 여기에 있는 지금 k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수 범위 내에서 표현법이야. 배수와 나머지에 대한 표현법. 얘가 50이니까 8k는 56 하니까 k가 지금 7까지라고 판단이 된다 이 말이지. 6개 로테이션하고 하나가 더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8k-2가 50이고 k가 지금 8분의 52가 돼서 얘는 6점 얼마가 돼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6개. 결론적으로 총 13개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식을 봤을 때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의 거듭제곱에서 0이 됐다라는 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룰이다 이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평면에 있는 룰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알겠니? 그 룰이 아닌 룰도 나오는데 그건 우리 영역 밖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풀란 말을 안 해.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이러한 규칙이 나왔다는 것은 복소평면에 있는 틀을 갖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다는 말은 이런 값을 빨리 알아내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은 근해 공식을 적어보면 나오는 형태입니다. 알겠니? 그러한 식의 형태를 쌤이 한 3개 정도 적어줄 테니까 기억을 하면 돼요. 너무 많이 봤던 문제죠. 60도, 120도 라인입니다. 얘를 플러스만 한번 그냥 적어볼게요. 플러스만 적을 거야. 마이너스를 적을까? 마이너스를 적으면 루트 3 뿔마 루트 3 빼기 4에서 i가 나옵니다.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30도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하고 이러한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그 룰이라고. 그래서 몇 개? 3개를 해본다, 6개를 해본다, 8개를 해본다, 12번을 해본다 해서 알아내야 돼. 그래서 이 사실이 꽤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이야. 8제곱이 1이니까 8번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요 식이 나오면 우리는 뭐가 떠오른다 이게 요게 기은아 뭐야 이거 x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1인 0이 되지. 다시 말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있다 이거지. 요것만 원래는 적었단 말이야. 방정식 해가 나오면. 근데 우리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1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근과 계수와 관계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 요 총 4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겠다 이런 말이야. 됐니?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1 이 식입니다.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1 그러면 이 식을 적는 거야. 이렇게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요 식 적고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문제를 풀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곱셈 공식 변형이 3차, 4차, 5차까지는 그래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차수는 별로 없다 이거지. 물론 6차 애매해. 6차 애매해. 할 수 있어. 근데 막 15차, 20차, 100차 이래 나오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란 소리야. 변형 문제가 아니란 소리야.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라고. 규칙을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놈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곱셈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놈을 적어보고 나서 요놈이구나 생각하고 접근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는 현재 요것만 갖고 선생님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쓰는 겁니다. 원래는. 알겠니? 근데 흐름상 요거일 가능성이 높아. 식들 봤더니 차수가 좀 높은 식들이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한 가지. 윤성아, 이러한 식이 지금 비슷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보였어. 비슷한 식이 두 개잖아. 안 비슷하냐? 비슷하지? 뭘 생각한다? 뭘 생각한다? 제인아 알려줘. 뭘 생각하니? 예? 손다. 모르겠어요. 누가 알아? 건호. 그렇지. 인수정리 생각하라 했지. 왜 그래 제발. 인수정리를 생각한다고 두 개 이상 나오면 그래야 이게 이런 식이 빨리 뽑아져. 안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풀 수가 없어. 풀 수 없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막 대입해서 푼다는 것은 산으로 가는 거야. 답은 나올 수 있어. 답은 나올 수 있어. 기은아. 진아야. 싸대기 내줄 테니까 눈 감으면 싸대기 때려버려. 알지? 내 거니까 괜찮아. 됐어? 정신 안 차려? 이러한 식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 인수정리를 생각한다고. 그래야 식이 빨리 뽑아져. 안 그러면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 와중에 차수가 높은 것이 있고 문자가 막 섞여 있어. 그럼 이 정리정돈을 해야겠지 이제. 얘를 어째야 돼? 정리정돈. 인수정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문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해되니? 자, 인수정리의 핵심은 는 0을 만드는 거고요. 어떤 식에다가 무엇을 넣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식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럼 얘를 적을 때 일단은 하나만 적고 와. 둘 중에 모습이 베타, 알파, 베타니까 똑같은 모습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바꿔보면 나머지는 반대 문자가 될 거라고 해. 그러면 베타, F, 알파 5제곱은 3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인수정리적 생각을 한다고 하면 는 0을 만드는 게 중요한 생각이고 여기에 있는 시간이 지금 내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중이야. 실제는 선생님 풀 때는 요거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요 정도까지는 해 놓아야 돼 원래.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뭐라고? 인수정리적 생각이라고요. 왜? 는 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요거를 이용해서 뭘로 만들어야 돼? 한 문자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러겠지? 그러면 베타를 알파로 만들 것인지 알파를 베타로 만들 것인지를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 와중에 지금 알파 5제곱은 얘를 통해서 제곱으로 만들어냈고 제곱은 요 놈을 통해서 차수를 더 줄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차수를 1차까지 무조건 줄일 수 있습니다. 차수를 항상 1차까지 줄일 수 있어. 뭐 얘로 차수 줄인다겠지. 얘로 곱셈 공식 변형한다는 소리고 해. 근데 현재 베타, 알파, 베타니까 하나를 바꿔야 되겠네. 누굴 바꿀 건지는 선택하면 되는 거고. 자, 나는 베타가 2마리니까 알파가 1마리니까 요 놈을 변화시키겠다. 이 변화는 어디 있어? 이 변화는 요 놈 아니면 요 놈을 이용한다겠지. 기은! 내 거 물이라도 마실래? 괜찮습니다. 얼굴도 뿌려줘.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할 거야. 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요 놈을 이용할 거고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를 이용할 거야. 알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요 놈을 알파를 이렇게 넘기면 베타가 됐네요. 그러면 식이 여기까지 나왔다 이거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돼서 자 현재 자, 이 식이 있다는 것은 알파에 관한 식도 있다는 소리잖아. 알파 f 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 식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떤 식에 지금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됐다 이런 소리야. 어떤 식에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됐다.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이게 되니? 이런 형태가 나왔어. 지금 위에 있는 식을 지금 정리정돈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야. 어떤 식에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식이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다는 거라고. 되니? 어떤 식에 넣은 거야? 전지. 어떤 식에 넣었어? 어떤 식에 베타를 넣었어? 요 식에 베타를 넣어서 0이 된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뭐냐고? 0이라 하려고 했지? 인수를 갖는다는데 뭐가 0이야? 얘가 이걸 적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 너희들이 요걸 못 적어 지금 요거. 얘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고 베타를 넣었더니 0이라고.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 좀 어려운 문제는 요걸 조작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이 조작이 좀 쉽고 그러면 너희들이 목적 자체는 요 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못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이 계속 선생님 설명해 주는데도 똑같이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덜 끝났어. fx가 몇 차였습니까? fx는 2차야. 그런데 x를 곱했어. 그럼 몇 차가 돼? 3차가 되니까 아직 덜 끝났네요. 근데 이 식은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식 어디 있어? 이 식은 요놈의 두근이잖아. 그럼 이 식은 이거야. 유성아. 근데 3차인데 지금 2차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나머지 식이 몇 차야? 1차 있단 소리지. 유성 어떻게 적어? 1차. 생각 좀 하고 적어야 돼. fx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x 플러스 a는 아니고 다른 문자 써줘야겠지. 최고참 계수가 1이라 f가 1이니까 이렇게 적겠죠. 여기까지 됐니? 다음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3차식이 나왔고 p값을 또 구하래요. 이게 되니? 우린 3차보다는 몇 차가 나왔으면 감사했을 거야. 2차가 나왔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되니? 이거부터는 조금의 경험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되니?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요 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 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 식에서 지금 요 풀이 방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요렇게 오면은 더 가야 돼. 이제 진행이 더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요 식을 요런 생각을 해볼게. 요 놈을 식을 조작 중에 있잖아. f 얘를 이제는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지. 는 베타를 양변에 나눠버리면 요렇게 식을 적을 수 있나요? 요렇게 식을 적을 수 있어. 그리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요 놈을 통해서 우리는 작성했고요. 한 번만 다시 적고 갈게요. 이렇게 됐겠지. 여기서 선생님은 뭐라 했어? 알파를 베타로 바꾸거나 베타를 알파로 바꾸면 된다겠지. 더하기 형태가 나오면 이 식을 이용할 거고 곱하기 형태가 나오면 이 식을 이용한다겠지. 그랬더니 베타 분의 1이 여기서 보이네요.
그러면 요놈이 3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요러한 식이 됐네요. 아까처럼 풀어도 되지만 그것보다 요거는 차수가 더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 손다.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 뭘 써? 누가? 어떤 식이? 은 그러면 최고차 F는 2차 나왔고 그 F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최고차 계수가 어떻게 돼?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최고창 뭐가 돼? 유성아 최고창 계수 뭐가 돼? 2차 말고 계수 2차인 걸 알아냈고 1입니다. 그러면 1 끝났네. 끝났지? 요식은 얼마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해서 fx가 다 나왔네요. 어디? 이 보고가 생기지? 이렇게 나왔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우리가 목적이 누구야? fx가 목적이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자, 얘를 fx로 바꾸는 방법이 뭐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ft를 구하고 fx를 구한다. 기은! 네. 가서 물 한 잔 먹고 와. 빨리빨리 안 움직여. 쓰면 내가 싸대 한 대 때려달라 그래. 잠 좀 깨게. 네. 이거 대신에 t를 넣게 되면 x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요식 자체가 다 t에 관한 식이 되니까 ft는 나오면 fx는 나왔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겠지? 단 이 방법으로 푸는 게 맞는데 여기에 질문이 누구냐면 a 더하기 b야. 질문이 a 더하기 b야. 그러면 fx 식에서 a 더하기 b를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제인 a 더하기 b가 목적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b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뭘? 여기에다 뭐?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b 형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식이 여기서부터 요걸 바꾸어서 fx를 구해야 된다고. fx를 구하라고 하면. 근데 목적이 a 플러스 b니까 생각을 하면 f1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야. 그럼 f1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x 대신 뭘 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요놈이 4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3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지금 a 더하기 b니까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하면 연산이 좀 몇 줄 준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도 fx로 바꾸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면 식 자체의 ft를 구할 수 있다. ft를 구하면 a, b를 구해서 더할 수 있다. 요 말인데 주어진 식에서
A 더하기 B는 F2를 구하면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기은 정신 차렸어? 아, 못 차렸는데? 잘했어요. 조심해. 수업이 조용하면 네 뺨 때리러 가는 거니까 얼른 깨야 돼. 알았어? 네. 그러니까 너가 그 블랙아웃이 몇 초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응? 자, 이 그림 많이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 많이 봤어. 어디서 봤을까요? 뭐 좀 더 조건이 더 필요하긴 한데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이 길이 같은 거야. 그다음 됐지?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은 거야. 이 길이 같고 됐니? 얘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냐고 임마. 그럼 누가 있어? 어디서 봤어? 꿈속에서 알려주던 공자님이? 아니요. 이 그림은 정오각형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정오각형 나오는 그림이야. 기억해. 이 길이 같고요. 이 길이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같아. 그래서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 여기가 점각이면 여기가 점각이 된 것은 인정되죠. 그러면 이쪽 외곽. 삼각형에서 외곽 잘 봐야 돼. 이 외곽은 점점이 된다. 맞니? 여기가 점점이 되면서 2등변 삼각형이 다시 이놈이 점점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큰 2등변 삼각형이니까 점점 여기도 점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점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 점각은 몇 도가 나오냐면 36도가 떨어집니다. 36도, 72도 이런 각이야. 정오각형에 나오는 각이야. 정오각형에 나오는 각입니다. 너희들이 정도형을 잘 못 그리겠으면 원을 하나 그리면 돼. 원을 그리고 점을 5등분 한다고 생각하고 5등분 안 되는데 5등분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찍어야 되는데 어이씨 5등분 그리게 되면 그나마 가깝게 그려진다 이 말이야. 됐어? 정팔각형, 정십이각형 그림 그리기 어려워. 그러면 원에다가 점 찍고 연결하면 그나마 가깝다 이 말이야. 그러지? 자, 정오각형의 이 한 내각은 몇 도입니까? 외곽은 몇 도입니까? 72도에 그러면 얘가 108도. 36도 2번 하면 72도고 3번 하면 108도야.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요놈하고 요놈이 36도야. 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몇 개 더 그어 볼게요. 그러면 정오각형에 대해서는 그림이 요 그림 요렇게 잘라지는 그림 하나, 그 다음에 요 그림 요렇게 잘라지는 그림 하나. 됐어요? 큰 걸 봐도 돼. 큰 거 이렇게 봐도 돼. 왜냐면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있어. 세 종류의 36도짜리, 72도짜리, 108도짜리. 72도짜리는 안 보이나? 72도짜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됐니? 그래서 이놈은 닮음으로 풉니다. 뭘로 풀어? 닮음으로 풀고 여기에 나오는 정오각형에 대한 얘기는 황금비가 나와요. 정오각형에서는 황금비가 나와. 이게 하나의 연결이야. 정오각형 36도 그림 요런 그림 됐습니까? 닮은 비로 풀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비가 황금비라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림은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황금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는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 같다가 나왔지. 그랬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AB 요 길이하고 BC 뭐야? 하나는 요놈이고 하나는 요놈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2가 나왔고요.
2가 나왔고 나는 이 길이가 2가 나왔고 이 길이를 x라 놔도 되고 여기까지 됩니까? 이 길이를 x라 놔도 되고 이 길이를 x라 놔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았다 이 말이에요. 쌤 닮은 비 쓸 때 비 어떻게 쓰라겠습니까? 말은 B로 쓰되 식은 분수로 형태로 쓰라고 있습니다. 작은 삼각형 짧은 것분의 긴 거는 보입니까? 작은 삼각형 짧은 것분의 긴 거는 큰 삼각형 짧은 것분의 긴 거랑 같다. 쉽잖아 식. 뭐야? 닮은 도형인데 이우다는 변의 B로 쓴 겁니다. 닮은 도형의 이건 닮은 B가 아니야. 닮은 도형의 B를 가지고 식을 뽑은 건데 이우다는 변의 B로 쓰는 게 제일 잘 보입니다. 요 삼각형의 긴 거 짧은 거, 요 삼각형의 긴 거 짧은 거 맞나요? 맞게 썼을 건데 짧은 거 긴 거 썼네요.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쓰면 식이 바로 나올 것이고 요 놈이 식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까지 됩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네요. 근데 x는 어떤 거야? 양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비를 갖고 있냐면 2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1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게 긴 거 이게 짧은 거 이게 짧은 긴 거 이게 짧은 거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분의 2대 1 긴 거 짧은 거에 긴 거 짧은 거에 짧은 걸로 1 놨어. 얘는 유리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실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게 역수예요. 역수. 그래서 요 한금비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왔다는 것은 1이 짧은 거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긴 거야. 이 한금비는 하나 외워놔도 됩니다.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긴 거에 그러면 반대로 가면 역수를 하면 짧은 변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요게 황금비. 황금비가 뭐냐? 황금비가 선을 긴 거 짧은 걸로 잘랐어. 긴 거 대 짧은 거에 다시 두 개를 잘라서 긴 거 대 짧은 거는 전체 대 긴 거랑 같다가 황금비입니다. 선을 하나 잘랐을 때 긴 거 대 짧은 거는 전체 대 긴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직사각형 가로 세로의 비가 다 황금비로 되어 있어요. 웬만한 도형들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런 책상들 다 황금비로 되어 있어. 웬만한 것들에 좀 안정적인 비라 해서 이 황금비를 좀 아름다운 비라 해서 황금비로 만들어준 거야.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짧은 거를 1로 보고 긴 거를 x로 보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짧은 것 분의 긴 거는 짧은 것 분의 긴 거는 긴 거 분의 전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얘의 값을 실제로 구하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x는 양수만.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외워두면 언젠가는 좀 써먹겠지. 그래서 이 그림 정오각형 이게 나오면 우리는 황금비적인 문제다 이거지. 단 얘가 한 변의 길이를 2로 줬으니까 b가 약간 달라진 겁니다. 값이 달라진 거야. b는 똑같은데. 그래서 두 변을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m은 두 변의 합과 관련돼 있지. 이거랑 이거에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죠. n은 두 개의 곱 두 배의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라겠어. n 플러스 n은 x가 되겠네요. x는 어디 있어? 우리가 구한 x는 요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x였어요. 됩니까? 얘는 약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풀이가 약간 필요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복습하세요. 좀 알려준 건 알아야지. 됐니? 일반적으로 도형 활용 문제에서 이게 무조건 나온다. 이건 장담 못해. 그럴 거냐? 이 문제는 나온다 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설명을 했지만 나오면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야. 알겠어? 쉬었다 합시다.